중국어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신나게 반박하셔도 됩니다. 말도 안 돼. 너 진짜 중국 몰라서 그래. 이 무식한 놈아. 라고 하셔도 됩니다. 댓글에. 웰컴. 저도 이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비트코인 ETF, 홍콩, 상해 이런 데서 풀리지 않겠느냐?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중국 부자들이 코인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 또는 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중국 부자들이 가장 큰 비트코인 수요층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좀 오래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살았고요, 독일에서. 그 중에서 7년은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코트라에서 일을 했죠. 2012년부터 16년, 18년부터 21년 이렇게 일을 하고 21년에 퇴사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배웠을까요? 전 세계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독일에서 간접적으로 배웠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혹시 비석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독일에서 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자, 우리 동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 이런 비석이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집에 살다가 살해당한 유대인들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5명이 죽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개가 깔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길바닥에 이런 비석들이 깔려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비석 같은 경우는요, 여기 루트비히 리비라는 사람이 살았다. 1870년생이다. 1942년에 테리젠 슈타트라는 강제 수용소를 끌고 갔다. 그 다음에 트레플링크라에 보내져가지고 9월 26일날 살해당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리젠 슈타트는 이제 일도 하고 사람도 죽이는 그 강제 수용소인데, 트레플링크라는 데는 정말 딱 가자마자 가스실로 가서 죽는 그런 강제 수용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소피 레비, 1872년생이니까 아마 부인이겠죠, 그죠? 부인이야. 근데 이 사람도 1940년 똑같이 테리젠 슈타트 가고 트레플링크에 가가지고 남편과 똑같은 날에 살해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죠? 자, 근데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웨스트엔드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가 금융가들이 많이 살던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석들이 거기 수백 개가 깔려 있어요. 수백 개. 거의 집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집마다 있어. 되게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를 아주 뚜렷하게 배웠죠. 사회가 전복되면 어제 떵떵거리는 부자가 갑자기 살해당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제가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배웠습니다. 뇌리에 완벽히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부자들은 사회 체제가 유지가 되면 수백 년 동안 돈 문제 없이 3대 4대까지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 내전, 공산화, 자연재해, 약탈적인 정보, 또는 히틀러 같은 또라이가 오면은 모든 것, 심지어 재산과 생명까지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해외에 비상시를 위한 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저 같은 조그만 부자도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요. 그래, 그러면은 그 부자들은 해외에서 어떤 자산을 사는가? 그것도 제가 독일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제 요 건물에서 일했어요. 요 건물에서 일했거든요. 33층에서. 여기 있는 이 건물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요 건물 앞에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어유로파 퓨어텔입니다. 이쪽이죠. 이쪽이 다 신도시거든. 이쪽이 신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신도시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중에 7, 80%를 중국인들이 샀습니다. 엄청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뭐 한국에서 무슨 뭐 광교 신도시 또는 뭐 분당 신도시 있는데 거기 있는 아파트 7, 80%를 중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그거 왜 했을까요? 자산 도피용 플러스 자산 보관용으로 샀겠죠. 그렇죠. 특히 중국 부자들은 정부가 마음먹으면은 모든 거를 한순간에 뺏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마윈이라는 아저씨 기억나시죠? 알리바바 아저씨. 이분도 처음에 굉장히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다 쉬쉬하지만 저는 이분이 중국 정부에서 좀 많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좀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잠잠하지, 그 아저씨가.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이들은요, 하도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임차인도 안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 뭐 워싱칭따오 아니 뭐 원시에 받아가지고 거의 그래봤자 2,000유로 칭따오 싫어 정정정 해가지고 그냥 아니야 그까지 2,000유로 나 필요 없어 해가지고 그냥 월세도 안 받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냥 나는 이 통으로 아파트만 있으면 돼요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독일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제주도, 서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국 부자들이 간절히 자산의 일부를 해외로 넘겨가지고 도피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강한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때문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산을 빼돌리고 싶은 부자가 정말 많습니다. 중국이 진짜 많지만 제3세계 부자들 중에서 비슷한 사람 진짜 많겠죠. 왜냐면 중국만 이렇게 좀 사회가 좀 이제 불안정하고 정부가 나를 다 때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3세계에는 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면 인도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인가? 그때 화폐 개혁했거든요. 뜬금없이 이제 내 현금을 빨리 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은 내가 꼬불쳐 있는 현금이 사라지는 거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인도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부자들 입장에서는 현금화가 이제 비트코인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또 비트코인이 좀 리스키하다고 판단하면 그냥 USDT를 보여도 되겠죠. 그렇죠. 진짜 이 중국 부자가 나중에 독일에서 부동산을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아마 생각만 해도 답답할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중국 아저씨가 이제 워싱칭따오 나 진짜 부자야. 나 5천억 부자거든. 야 독일 브로커 야 근데 집 팔아줘. 이제 나 더 현금 필요하다 하면 이제 독일하고 좀 이브라 올라 나 휴가 주냐 휴가 나 한 달 후에 돌아올 거니까 그때 나 집 내놓으면 글쎄 한 2년 후에 팔리지 않을까 허허 이렇게만 할 거거든요. 이 독일애가 이렇게 할 거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쉽다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러겠죠. 네, 그런데 내가 5천원 중국 부자면은 자산 일부는 코인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는 월렛에 짱박아 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능통한 친구들이 좀 몇 명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벌써 코인 시장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큰 손익은 맞긴 맞아요. 그리고 마이넷이나 OKX 거래소들도 다 중국 거래소들이고,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찐 부자들, 사실 이게 놀라운 게 중국에는 부자들이 몇천만 명이잖아요. 진짜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의 비트코인 참여도는 아직도 아주 낮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중국 부자라도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코인을 사가지고 내 자산의 일부를 빼돌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고 하고 싶은데 또 정부 눈치가 보이고 뭐 그런 게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바보가 아는 거를 중국 정부가 모를 리가 없죠. 국부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외를 이탈하면 매우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콩이나 상해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서는 벌써 뭐 승인이 나네마네 뭐 이런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고요. 미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특히 부자들은 자산 도피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당연히 보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번은 참을 수 없지만 2번은 뭐 돈이 홍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는 상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특히 요즘 중국이랑 부동산과 주식도 박살인데 그러면 이제 이 부자들이 비트코인 ETF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 달래기용으로 이제 1번을 막아야 되니까 2번이라도 하게 해주자 해가지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뇌피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신나게 반박하셔도 됩니다. 말도 안 돼. 너 진짜 중국 몰라서 그래 이 무식한 놈아 라고 하셔도 됩니다. 댓글에 웰컴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아니 비트코인 ETF 홍콩 상해 이런 데서 풀리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추측인 거죠. 자, 요약은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체제가 불안정한 국가의 부자들은 코인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무조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는 꾸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비트코인 수량이 2100만 개밖에 없는데 고래들이 상속을 제대로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사용 가능 코인이 계속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토시 아저씨가 비트코인 10%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100만 개가 200만 개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토시라는 사람들은 죽었나 살았나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 고래들 중에서도 갑자기 신장마비가 오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죽으면은 그 고래가 원래 갖고 있던 비트코인은 사라지진 않지만 아무도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고래가 상속을 제대로 해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지 혼자만 그 원래 그 패스워드 알고 하고 심장마비로 가버리시면은 그 코인이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끝없는 수요가 있고 디플레이션 공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장기적 우상향한다고 단기 7, 80% 하락이 안 온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꼬꾸라지는 순간도 또 반드시 올 거고요. 저는 다시 비트코인이 7, 80% 나락으로 가는 그 장도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졌다 올랐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굉장히 유익했죠? 긴가민가, 코인 그거 아직도 사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코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다는 거를 오늘 배우셨을 겁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